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연애하게 만들어줄 야한 자극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칭 연애 전문가인 K씨. 썸이면 썸, 소개팅이면 소개팅, 어떤 상황에서든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방법을 아는 친구입니다. K씨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썸을 탈 때는 야한 게 되게 좋은 거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쩌다 야한 장면을 같이 보거나 야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랑 훨씬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K씨의 말이 왠지 그럴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기로 했죠.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야한 자극은 사람들을 더 친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바로 입세 대학의 연구진은 82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모집해 2사람씩 무작위로 짝을 지었어요. 지금부터 영상을 보고 대화를 나눌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다음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고양이가 나오는 영상을,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안젤리나 졸리의 영상 오리지널 씬의 진한 스킨십 장면을 보여줬어요. 영상이 끝나면 연구진은 2사람에게 컴퓨터 메신저를 통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도록 한 다음 상대를 실제로 만나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과연 각 사람들이 시청한 영상에 따라 응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야한 게 좋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영상을 봤던 사람들은 67%만이 상대 실험 참가자를 실제로 만나보겠다고 한 반면에 야한 장면이 나온 영화 오리지널 씬을 봤던 사람들은 100%가 상대 실험 참가자를 실제로 만나보겠다고 응답한 거예요. 연구진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화 내용을 분석하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야한 장면을 봤던 사람들은 고양이 영상을 본 사람들보다 개인적이고 예민한 얘기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화 시 자기 노출 정도가 고양이 영상을 봤을 때는 45점, 야한 영상을 봤을 때는 65점으로 나온 거죠. 이스라엘 바오루 입세 대학의 범바운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성적 자극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망을 강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한 장면을 본 사람들은 상대방과 더 빨리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적인 얘기를 쉽게 털어놓게 되는 거죠. 이러한 대화 주제 차이가 사람들의 호감도에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솔직해지자. 솔직해지자. 연구에서는 야한 영상을 사용했지만 모든 종류의 야한 자극은 다 같은 효과를 보인다고 해요.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빠르게 야한 사진을 보여준 뒤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죠. 결국 썸 탈 때는 야한 게 되게 좋다는 K씨의 말은 사실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K씨가 준 팁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상황에 맞게 응용해보세요. 우선 첫 번째, 야한 영화를 봐라. 썸을 탈 때 영화를 보게 된다면 K씨는 항상 야한 장면이 나온 영화를 고른다고 해요. 대놓고 야한 영화를 고르지는 않고 어머 이런 장면도 있었네 같은 느낌의 영화를 고른다고 하는군요. 그러니 사전에 영화 내용을 체크하는 건 필수겠죠. 두 번째, 야한 대화를 해라. 그렇다고 음담패설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가까운 스킨십에 관련된 대화나 평소 운동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묘하게 흐를 때가 있다고 해요. 예시상을 볼게요. 나 스쿼트 진짜 많이 한다? 몸 관리하냐? 딱히 야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육체적인 뭔가가 떠오르시는 대화를 해보면 친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 주고받은 카톡 대화를 분석해보자.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톡을 분석하면 2사람의 호감도를 알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카톡 대화의 미묘한 변화들을 찾아내서 2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답니다. 그럼 카톡으로 상대방의 호감도를 알아볼 수 있는 팁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남자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카톡할 때 이것을 쓴다. 카톡으로 보는 속마음 첫 번째,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물음표를 많이 쓸 것 같죠?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늘의 질문, 관심 있는 사람에게 물음표를 더 많이 쓸까? 분석 대상은 연인을 제외한 썸을 타거나 남사친, 여사친의 3만쌍의 카톡 내용을 분석한 내용이에요. 분석 결과 보이시나요? 호감이 높아질수록 쭉쭉 올라가는 질문 비율이, 남자의 경우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물음표를 30%나 더 사용했어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여자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여자의 경우도 호감 있는 사람에게 물음표를 더 쓰긴 했지만 그 차이가 미미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이런 남녀의 차이는 물음표 사용뿐만 아니라 대화 곳곳에서도 나타납니다. 남자는 관심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카톡 패턴이 분명하게 달라지는 반면 여자는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죠. 썸인지 아닌지 애매한 관계일 때 남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여자는 그걸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고민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남자는 단순하게 관심을 표현하고 예를 들면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질문을 많이 하는 등등. 하지만 여자는 은근히 관심을 표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뉘앙스나 말투로 은근히 표현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만큼 여자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 눈물 표시 알죠? 더 많이 쓴다. 카톡으로 보는 속마음 두 번째. 오늘의 질문, 관심 있는 사람에게 you를 더 많이 쓴다. 분석 대상은 마찬가지로 연인을 제외한 썸을 타거나 남사친, 여사친들의 30만 쌍의 카톡 대화 분석 내용이에요. 분석 결과,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분석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녀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먼저 여자의 경우를 볼까요? 여자의 경우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you를 약간 쓰긴 했지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 you를 2배 가까이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확히는 1.8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you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때 사용하는 글자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감정 표현 능력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여자의 말에서는 상대와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이렇게 you가 자연스럽게 등장하지만, 남자의 경우는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you를 더 쓰게 되는 거죠. 물론 남자가 you를 한두 번 썼다고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평균 이상의 you를 쓴다면 관심의 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신기하죠? 이렇듯 누구와 대화하는지에 따라 카톡의 패턴은 미묘하게 달라진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연애하게 만들어줄 야한 자극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